안녕하세요. 저는 말로만 농사 짓고 있는 팜 마케터 김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괴산이신가요? 네, 가을 과수원을 수놓고 있는 이 빨간 사과 보면 농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네,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제 사진입니다만 저는 시골의 삶을 꿈꾸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서울 토백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말로만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보면 제 모습을 보고 진짜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거 어제의 접니다. 네. 제법 농부 같아 보이시나요? 요즘 옥수수철이라서 저희 택배 작업하느라고 매일 이 상태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 괴산 시골 노천각과 도시 노처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주말 부부로 지낼 수 있다는 저희 남편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네. 주말 부부로 지내려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도시에서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발에 흙을 묻혀본 적이 없고요. 하일만 신고 다니던 도시 노처녀는 시골이 어떤 곳인지 농부 아내의 삶이 어떤지도 전혀 모른 채 그냥 시골살이를 무턱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무식이 용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 토박이인 저에게 연풍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생활은 문화적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집 얼굴도 모르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저에게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저희 시어머님과 또 24시간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 개방되어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교육 강사로서 20년 가까이 생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일반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침 11시 기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하루 종일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8시간씩 밭에서 일하는 시골 어머님들에게 제 삶은 이해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저희 집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동네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서 방으로 도망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불편한 외에 제가 못 보았던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시골과 도시 사람과의 문화적 차이, 그러한 것들보다는 더욱 저의 마음을 불편했던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의 가치. 제가 도시 마트에서 사 먹었던 사과 한 알의 가치와 시골에서 보는 사과 한 알의 가치, 즉 경제적 가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남편 따라서 도매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박스로 그대로 올라가서 저희가 경매를 보는 시장이었죠. 차에 가득 실린 상자는 정말로 100상자가 넘는 상자가 실려 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 어둠 속에서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서 그 하역까지 다 하고 돌아와서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까 7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추석 전에는 한 박스에 10만 원 이상 가던 그 사과가 100상자가 실렸으면은 상당한 금액이어야 됨에 불구하고도 70만 원이란 돈이 통장에 찍혔는데요. 나누기를 해보았더니 한 상자당 7,000원 정도, 사과 한 알에 100원 정도 가는 가격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의 고생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이것이 농산물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농사짓는 농부의 노동의 강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농사에 당신의 뼈를 갈아 넣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지? 라고 제가 되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자연의 수능에 가며 살아가는 자영업자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길게는 18시간 가까이 일을 해야 하고요. 아무리 더운 날에도 가뭄이 든 밭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요즘 같은 얼마 전까지 저희 폭우가 내렸지만 그 폭우를 뚫고 옥수수가 익으면 옥수수를 수확해야 하는 것이 농부라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기후가 안 좋다면 농사는 망치게 되지요. 그 손해는 오롯이 농부가 다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풍년이 들어서 그 수확량이 많아지면 공급 증가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이 또한 농부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불편했던 것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의 농부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봄부터 제가 결혼한 다음에 마당에 나가보면 저희 현관에는 늘 먹을 것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마당에 키우는 먹거리 외에도 뭐 상추를 어머님들이 봉지에 담아서 가득 갖다 놓으시고 호박도 가져다 놓으시고 달래, 두릅, 상추 뭐 마트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먹을 것들이 저희 현관문 앞에는 누가 누웠는지도 모르는 그런 먹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집에도 있는 걸 귀찮게 왜 갖다 주지? 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또는 주변의 젊은 엄마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랫동네 누구 아줌마네 집에 돈이 없으셔서 내가 경로당에 나와 있는 쌀을 가져다 드렸어. 그 집 아마 연탄값도 없을 거야. 라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난번에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 앞에 열무 갖다 놨었는데 이제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먹을 거가 넘쳐나는 시골의 뒷모습이었어요. 흔히 뉴스에 나오는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도시에 자녀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드릴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 자녀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그러한 어르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그때 그 아줌마가 갖다 준 열무를 돈으로 환산해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깐깐한 도시 노처녀로 시골 사람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제가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농사짓는 팜마케터입니다. 장사는 정말로 해본 적도 없고요. 농사는 더더욱 지어본 적도 없었던 제가 온라인 로컬 맘스 카페, 우리 흔히 이제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 곳에 복숭아 사진을 올리고 광고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목은 저희 신랑이 키운 복숭아 사세요 라는 정말 소박한 제목으로 광고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말 부부로 지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문을 하더라고요. 주문을 이제 그 광고를 본 분들이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지만 어쨌든 남편하고 같이 이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물론 집 앞까지 가져다 드렸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남편하고 밭에 가서 주문받은 사과하고 복숭아를 포장해서 일요일 늦은 오후에 저희 친정에 가는 길에 이제 집집에 하남에 분당에 남양주에 집집 앞에까지 한 상자 한 상자씩 소중히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농사꾼 옆집이었지 농사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먹거리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비자께서 연락이 왔어요. 이 아오리가 너무 불편해요. 아오리가 왜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인가요? 라고 컴플레인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응답할 줄을 몰랐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남편은 늦은 밤이라서 잠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90도로 사죄드리고 환불해드리고 맛있는 사과는 드시라고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죠. 다음날 남편하고 통화를 해보니 초록색 아오리는 시장에 빨리 출하할 경우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출하하는 거라고 정말 맛있는 아오리는 빨간 빛이 돌 때 먹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억울했죠. 돈도 돌려드렸고 욕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과
1천만원 드렸고 이제 그렇긴 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초보 농사꾼 엽지기로서, 농사꾼은 프로이지만 저는 초보니까요. 초보 농사꾼 엽지기로서 첫 해 매출이, 그렇게 해서 팔았던 매출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천만 원 정도를 팔았고 그 이후에는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출 상승의 이유는 초보 농부 생산자와 또 판매자죠. 초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제가 결혼 후에 남편을 따라서 사과밭, 복숭아밭, 옥수수밭, 여러 가지 밭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농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농작물들은 각각의 풍미와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골 어르신들도 그 삶을 상실히 살아오시면서 도시인들의 가치로서 판단할 수 없는 그분들의 풍미와 색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자, 이 사진 찍는다고 정말 부끄러워하셨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저희 어머님 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손마디가 보이시나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농사를 지으셔서 다 마디마디가 굽어버린 저희 어머님의 손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손은 자식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손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 가난한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분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농사꾼이신 농부라는 거죠. 이분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놓지 못하는 일거리, 농사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치 있는 농산물, 이분들이 직접 키우신 배추, 상추, 이러한 먹거리들을 정말로 제가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을 그분들에게 지불한다면 그분들은 복지수당이 아닌 그분들의 노동의 가치로서 보내드리는 그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을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는 한 글자를 더 붙여서 팜 마케터가 아닌 소셜 팜 마케터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입니다. 시골 마당의 흔한 풍경입니다. 마당 가득 있는 먹거리, 평생 농부로 살아가 허리가 90도로 걷고 있는 어머니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골의 가난한 농부들,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농업의 경제적 가치, 착한 소비의 긍정적 가치, 농촌 고령 계층에 대한 생산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 작은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골 마당의 흔한 농작물들이지만 이러한 먹거리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된 노동의 대가입니다. 농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생산 환경을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대량 생산, 박리담회 이러한 것들을 접목할 수 없는 생산 영역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농부가 온라인으로 어떠한 것을 판다는 것 정말 감당해야 할 영역이 많습니다. 제가 결혼한 초기에 경험했던 10만 원짜리가 7,000원짜리 사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매직은 농업 분야에서 늘상 있는 일입니다. 투자비 대비 효율이 정말로 낮은 것도 농업입니다. 하지만 농업의 가치를 정말로 이해하는 도시의 소비자와 그 농사로서 평생을 살아나가신 우리 부모님들과 연결시켜 드린다면 분명히 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토박이가 농부와 결혼하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 이후 저희가 2번째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 데이트했던 장소가 민속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민속촌에는 먹을거리가 없었고요. 그 군밤을 한 봉지 사서 자기 손이 까맣게 제도록 저한테 군밤을 이렇게 까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손이 투박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른 새벽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소밥을 주고 자기는 농사 정리를 하고 출발해야 돼서 아침을 굶고 왔다는 것도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남편에게 가끔씩 섭섭한 일이 생길 때가 되면 그 밤을 까맣게 까주던 그 투박한 손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그 투박한 손, 농부의
우직한 손을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골에서의 가난한 농부들 또는 어려운 농부들을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그 키워내는 농산물의 가치는 소비자들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셜팜 마케터로서 카메라 하나 들고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두릅을 소비자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소통하고 행복한 값에 팔 수 있는 죄송합니다. 네, 행복한 값에 팔 수 있는 능력 있는 농산물 팜 마케터로서의 저를 꿈꿉니다. 소통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값에 좋은 물건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꿈꿉니다. 찰옥수수 수확하는 여름이면 단골 고객들과 큰 가마솥에 옥수수 같이 삶아 먹고 복숭아밭에 가서 복숭아 따먹고 상추하고 고추를 손에 들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고향집 같은 그러한 작은 괴산 영풍의 팜 마케터를 꿈꿉니다. 마지막으로 밭의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들을 보며 농부의 투박한 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